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개변수 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음, 반지름이 r인 원이 x축을 따라서 구를 때 원 위의 한 점 P의 위치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자, 이 곡선을 보면 x축을 이렇게 지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럴 때 이 원 위에다가 한 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 원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굴려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원이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즉 지면을 따라서 굴러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점이 P라는 점이 우선 이 지면에 닿아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원이 이렇게 굴러가면 이 점이 P가 X축으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원이 반 바퀴 굴러가면 가장 위쪽에 오겠죠. 여기 꼭대기에 올 거고 다시 굴러가서 한 바퀴 굴러가면 다시 원래대로 X축 상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래서 한 바퀴 구르면 이렇게 아치가 하나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아치, 호가 하나 생겼는데 이것은 한 바퀴를 굴러가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원이 구를 때마다 이 아치가 반복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를 때마다 하나의 아치씩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것을 x축을 저쪽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치가 저쪽에서도 이렇게 굴러왔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치는 x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아치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한 개의 아치는 원이 한 바퀴 굴러갈 때마다 한 개의 아치가 생겨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처음에 있던 이 점을 이렇게 원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y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은 반지름이 r이니까 한 바퀴 굴러갔을 때 이 x축 이만큼 거리 이것은 한 바퀴 굴러갔다 그러면 이 원이 지면에 이렇게 닿으면서 굴러가는 거죠. 지면에 닿으면서 굴러가니까 당연히 원주하고 같아요. 그렇죠. 여기 x가 움직인 값은 여기 0이라고 했다면 여기 한 바퀴 굴렀을 때 여기 x의 값은 이 원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2파이 r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바퀴 굴렀을 때 x의 값은 2파이 r이지요. 그렇죠? 두 바퀴 굴러가면 두 배가 돼야 되니까 x의 값이 4파이 r이 될 거고 그래서 x의 값이 2파이 r만큼 움직일 때마다 여기 아치가 하나씩 그려져요. 그렇죠? 이 곡선, 이것도 평면에 있는 곡선이니까 이 곡선을 매개변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한 아치에 있는 이 모양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여기 점이 여기 있었어요. P라는 점이. 그때 이 원이 이렇게 X축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움직여 왔을 때 그때 아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여기 꼭대기에 왔을 때에는 반바퀴지요. 그렇죠? 반바퀴니까 x의 값은 파이 r만큼 움직였겠죠. 그렇죠? 이 곡선을 매개변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럼 매개변수는 어떤 것을 매개변수로 할 건지 그런 것부터 먼저 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은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여기 바닥에 닿은 여기까지 거리가 r이 되겠죠. 이만큼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꼭대기까지는 그 반지름의 2배 지름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r이 되겠죠. y의 값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원이 처음에 여기 이렇게 P라는 점이 원점에 닿아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이만큼 여기 검은색으로 그려진 원 이쪽으로 굴러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굴러왔다고 하면 그때 P라는 점이 여기 원점에 있다가 이렇게 들리겠죠? 위쪽으로. 예, 여기 있다고 할게요. P라는 점이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 굴러온 이 순간에 지면에 닿은 점, 그 지면에 닿은 점을 T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P에서 여기 T까지 이 원호, 예, 이 호의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누르면 지면에 닿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예, 여기서 여기까지 x의 값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이 값을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값이라는 것은 이 호의 길이니까 자, 매개 변수를 이렇게 잡아 볼까요? 이 P라는 점하고 원 위에 하나 찍어 놓은 점,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을 C라고 쓸게요. 예, 그 중심을 연결하면 선분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원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던 그때 바닥에 닿은 점이 있겠죠? 예, 그 중심하고 그 바닥에 닿은 점을 연결합니다. 역시 선분이 하나 생겼어요. 이 두 개 선분 사이 값을 세타라고 주고 이 세타를 가지고 예, 이 식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심각이 세타고 이렇게 우리는 이 중심각이 세타가 되는 이 원의 일부인 이 부채꼴 모양에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r이면 이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가 되죠. 예,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r 세타니까 여기 원점에서 여기 t까지 이렇게 굴러온 이 x의 값이 바로 r 세타가 되죠.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r 세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해서 x와 y를 표현할 거예요. 이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따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P라는 점에 x좌표는 당연히 이렇게 x축의 수직 사용하면 요만큼 떨어졌을 때 이 값이 x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y좌표는 이렇게 y축의 수직 사용하면 여기가 y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가 x좌표가 되고 그렇다면 이제 x좌표와 y좌표를 세타를 가지고 표현해 봅니다. x좌표는 여기 이만큼 r 세타 여기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야 여기 원점부터 x만큼만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만큼 하는 것은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요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수직으로 쏘아 올렸으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이건 높이 역할을 하는 그런 변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반지름, 여기 빗변의 길이가 r이니까 이 높이 역할을 하는 이 변의 길이는 r 사인 세타죠. 그렇죠? 예, 이만큼은 r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렇다면 x의 값은 여기 r 세타에서 r 사인 세타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x의 값은 r 세타에서 r 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니까 r로 묶어내면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y를 표현해 볼까요? y는 이만큼인데 그건 이만큼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만큼, 요건 원의 반지름이니까 r입니다. 거기서 요만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만큼도 여기 직각삼각형 안에서 보면 이 각 세타에 대해서 밑변 역할을 하는 변입니다. 그렇다면 빗변이 역시 r이고 이 각 세타고 밑변은 r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y는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r로 묶어내면 y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즉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뺀 값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이 원이 굴러갈 때 원 위에 있는 한 점 P가 예, 원과 같이 움직이면서 그려내는 곡선, 예, 이 아치가 반복되는 이 곡선, 예, 이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해봤어요. 어떤 걸 매개변수로 했냐? 이각 세타를 매개변수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x가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가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예, 이렇게 표현되는 곡선은 이 곡선이죠. 그렇죠? 예, 이 곡선의 이름을 예,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이렇게 불러요. 예, 또는 물결 곡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 또는 물결 곡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x의 값이 0에서 파이 r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이걸 매개변수 세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0일 때는 세타가 0인 곳이고 x가 파이 r이 되려고 하면 예, 세타는 파이가 돼야 되겠죠. 반 바퀴 굴러갔으니까. 그렇죠? 한 바퀴 굴러가면 x의 값은 2파이 r이고 세타는 2파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개변수 곡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평면 곡선을 매개변수로 표현을 해서 그 매개변수로 표현된 그 식을 가지고 접선에 대한 얘기도 해볼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넓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 또는 그 호의 길이, 곡선의 길이 얘기도 해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필요한 것이 그 주어진 매개변수 방정식을 미분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 1학기 때 수학 1에서 배운 것처럼 평면 곡선이 y는 fx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다면 직교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면 그렇다면 그 곡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dx분의 dy 만약에 y가 fx라고 하면 f'x 미분한 값 그 값이 제공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dx분의 dy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평면 곡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앞에 시간에서 배운 대로 x는 ft, y는 gt 이렇게 매개변수 t를 가지고 x와 y가 모두 t의 함수로 표현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인데 이것을 매개변수로 표현한 여기에서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x도 t의 함수고 y도 t의 함수면 dx분의 dy는 x를 t로 미분한 dt분의 dx 분의 y를 t로 미분한 dt분의 dy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dx분의 dy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즉, 이 우리가 1학기 때 수학 1에서 dt, dx, dy 이런 것들이 dt는 t의 미분, dx는 x의 미분, dy는 y의 미분이다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실가함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인 것처럼 취급해서 사칙연산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는 dt를 이렇게 약분해 치우면 안쪽 곱한 거 dx분의 바깥쪽 곱한 거 dy 이렇게 남아서 dx분의 dy하고 같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해 두시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계도함수, 곡선의 모양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역시 수학 1에서 배운 대로 이계도함수가 얘기해 주죠. 이계도함수도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계도함수는 1계도함수를 또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x제곱분의 d제곱 y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상황은 dx분의 dy를 dx분의 d, x로 다시 미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dx분의 d, dx분의 dy. 그렇죠. 자, 여기서 1계도함수 계산할 때하고 똑같아요. dx, dy 이렇게 있어요. 그때 x도 t의 함수고 y도 t의 함수면 여기 x와 y를 각각 t로 미분한 것을 분모, 분자에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x, t의 함수죠. dx분의 dy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됐을 때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결국은 t의 함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를 t로 미분한 것분에 dx분의 dy를 t로 미분한 것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x를 t로 미분한 것분에 dx분의 dy를 t로 미분한 거 dt분의 d, dx분의 dy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2계도함수, 3계도함수 이런 식으로 고계도함수를 계산할 때는 앞에 것을 다시 미분하는 거다라는 생각만 해두면 1계도함수 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그 점에서 물결선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조금 전에 그 곡선이죠. 반지름이 r인 원을 x축을 따라 굴렸을 때 원 위에 있는 한 점 P가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접선을 구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느 점에서 접선이 수평인가, 즉 기울기가 0인가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언제 수직인가, 수직인 접선이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수학 1에서 배운 대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되죠. 그렇죠? 즉 미분할 수 없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가볼까요? 예, 첫 번째부터. 자, 우선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dx분의 dy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근데 x도 세타로 y도 세타로, 세타를 매개 변수로 표현된 곡선이니까 dx분의 dy는 x를 세타로 미분한 것분의 y를 세타로 미분한 거죠. 예,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x는 식이 여기 있어요. 이걸 세타로 미분합니다. 곱해진 상수 r은 그냥 곱하면 되고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그대로 쓰면 되고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예, 해서 x를 세타로 미분하면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죠? 역시 y를 세타로 미분하면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됩니다. 곱해진 상수 r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1은 미분하면 0이죠. 마이너스 그대로 쓰면 되고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죠. 사인 세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돼요. r 약분하고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접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도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계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계산하면 됩니다. 즉 dx분의 dy를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계산하면 여기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분의 사인 3분의 파이. 그렇죠? 이제 아는 값을 쓰면 됩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1 마이너스 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하고 약분하면 루트 3이 남죠. 예, 그래서 dx분의 dy, 예,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값을 구했어요. 루트 3이에요. 자,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지나가는 점을 알아야 되죠. 지나가는 점은 x좌표와 y좌표를 계산하면 됩니다. 역시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점이니까 여기 좌표에 세타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x좌표는 여기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r 곱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r 곱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렇죠? 마찬가지 y의 값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y좌표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r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r 곱하면 2분의 r. 됐죠? 예. 해서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x좌표,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y좌표를 알았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수학 1에서 연습을 했고요.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똑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 2분의 r이죠. 는 기울기 루트 3이죠.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r 곱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다 됐죠. 예, 해서 이 값을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y는 하고 정리하면 루트 3x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접선이 어디서 수평이고 어디서 수직인가라는 걸 계산해 볼게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세타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dx분의 dy, 접선의 기울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어요. 그렇죠? d세타분의 dx분의 d세타분의 dy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였죠. 조금 전에.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어디서 수평이 되고 어디서 수직이 되냐라는 것은 이 값이 어디서 0이 되고 어디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값이 분모분의 분자라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됐으니까 0인 곳을 찾으려면 분자가 0인 곳을 찾으면 되고요. 분자가 0인 곳에서 분모가 0이 아니면 분자만 0이니까 전체는 0이 되고 그래서 0인 곳이다 라고 처리하면 되고요. 그런데 분자가 0인데 분모도 같이 0이 돼버리면 극한을 가지고 전체가 0이 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찾으시면 되고요.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곳이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반대로 분모가 0 되는 곳을 찾고요. 분모가 0 되는 곳에서 분자가 0이 아닌 값이 나왔다면 0분의 1 하는 모양의 어떤 상수를 곱한 꼴이니까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곳이다 라고 처리해 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었는데 거기서 분자도 같이 0이다. 그렇다면 역시 극한을 가지고 계산해서 그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이렇게 되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선 접선이 수평인 곳, 분자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가 0인 곳을 찾습니다. 그렇죠? 사인 세타가 0이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닌 곳은 그냥 전체가 0인 곳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같이 0 되면 극한을 계산해야 되고요. 가볼까요? 사인 세타가 0이다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은 이 세타라는 값이 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n 파이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세타라는 값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에서 그럼 분모가 0이 아닌 곳이 있나라는 걸 골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된다라는 것이 분모가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n파이에서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이 1 되는 곳, 코사인 1 되는 곳은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1입니다. 0이거나 2파이거나 그렇죠? 파이의 짝수배가 되는 곳, 파이의 짝수배가 되는 곳은 코사인 값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세타는 2n 파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인 세타가 0이면서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그런 곳이 겹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2n 파이 되는 것, 파이의 n 파이의 짝수배가 되는 거죠. 2n 파이 배가 2n 배를 했으니까. 그렇죠? 파이의 짝수배, 2n은 짝수니까. 그렇죠? 해서 파이의 짝수배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거예요. n 파이로 표현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 n은 정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겹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짝수배가 되는 것은 분모 분자가 모두 0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짝수가 되면 0분의 0꼴이고요. 그러면 홀수배가 될 때는 여기 분모는 0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만 0 됐으니까 전체가 0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선 이 분모가 0이 아니면서 분자가 0 되는 이런 곳은 세타가 파이의 홀수배가 되는 곳이다. 그렇죠? 홀수배는 2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짝수배가 되는 곳은 0분의 0꼴이니까 조금 이따 계산하기로 하고 남겨두겠습니다. 이곳은 해결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접선이 수직이 되는 곳을 또 찾아볼게요. 수직이 되는 곳은 이번에는 분모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모가 0 되는 곳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이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코사인 세타가 1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금방 찾았어요. 파이의 짝수배가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2n 파이 이렇게 짝수배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짝수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파이의 정수배니까, 짝수도 정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인 세타도 다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곳은 분자도 같이 0이 돼요. 그래서 이곳은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하고 이제 이 경우가 겹치니까 같은 경우죠. 극한으로 한꺼번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의 이 극한 값이 0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수평인 곳에 포함시키면 되고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수직인 곳에다가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가볼까요? 그럼 전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우리는 세타를 파이의 짝수배로 보낼 거예요. 2n 파이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2n 파이로 보내주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분자도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0분의 0꼴은 우리 수학 1에서 배웠습니다. 높이탈의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분모 분자를 미분하면 됩니다. 분모를 세타로 미분하면 1은 0이 되고 코사인 세타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미분은 플러스 사인 세타. 그렇죠? 분자 미분합니다.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이제 세타를 2n 파이로 보내볼까요? 사인은 세타가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무조건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0으로 갑니다. 그런데 2n 파이의 플러스 쪽이냐 마이너스 쪽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호는 플러스 0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0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0으로 갑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2n 파이다 그러면 파이의 짝수배 코사인 값이 1로 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0분의 1꼴이에요. 0분의 1 하는 것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둘 다 0 되는 곳은 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그 극한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직인 곳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 해결했죠. 자, 그래서 세타가 2n 파이가 되는 곳은 수직인 접선을 갖는 곳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수평인 곳도 이곳은 없애버리면 되죠. 이렇게 둘 다 0 되는 곳은 수직으로 간다고 판정이 됐으니까 수평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평이 되는 곳은 세타가 파이의 홀수배가 되는 곳 여기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수평이고 어디서 수직이냐. 세타가 파이의 홀수배가 되면 수평 접선. 세타가 파이의 짝수배가 되면 수직 접선. 그렇죠?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얘기, 넓이 얘기하고 호의 길이 얘기하고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넓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x가 ft, y는 gt 이렇게 주어진 곡선이 있어요. 어쨌든 평면 곡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휜 곳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선 이 곡선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쪽 부분은 그 아래쪽이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의미가 없으니까 버릴 거예요. 버리고 마찬가지로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놓여 있는 이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놓고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수학 1에서 배운 대로 똑같아요. 이 함수가 만약에 y는 fx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함수였다면 여기 x의 범위 a부터 b까지를 찾아서 넓이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fx가 y니까 결국 이 식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y dx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매개변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됐을 때에도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놓여 있는 이런 그림 같은 이 영역의 넓이는 그 넓이 에리어라는 뜻으로 a라고 쓸게요. 넓이는 직교 방정식처럼 인티그럴
x가 움직인 범위 a부터 b까지 해서 y라는 값을 적분하면 된다.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y dx.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매개 변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y는 gt라고 주어졌으니까 y 대신에 gt. 그렇죠? x가 ft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dx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것도 수학 1에서 배웠죠? x의 미분 dx는 이 식을 미분하고 t로 f't 거기다가 t의 미분 dt를 곱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dt분의 dx가 f't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dx는 f't dt입니다. 그래서 dx 대신에 f't dt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치환적분에 의해서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면 그때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로 바꾸면 돼요. a일 때 t가 알파고 b일 때 t가 베타라면 이 적분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t로 적분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이렇게 적분이 된다. 기억해 두세요. 결국 y를 적분한 거다. 그렇죠? 예, 해서 y 대신에 그 식을 쓰고 dx 대신에 x의 식을 가지고 그 미분을 구해서 갖다 쓰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5번 보세요. 물결선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것의 한 개 아치의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한 개 아치. 여기 원점부터 보면 이렇게 한 바퀴 굴렀을 때죠. 한 개 아치 여기 x의 값이 이 원의 둘레하고 같다고 했어요. x가 움직인 것은. 반지름이 여긴 r이네요. 그렇죠? 반지름이 r인 그런 물결선이니까 그 원 둘레는 2파이 r이고요. 그렇죠? 근데 2파이 r 하는 것은 세타가 한 바퀴 2파이만큼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개 아치의 넓이는 요 아래쪽에 있는 넓이에요. 그렇죠? 이걸 구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은 이 지금 원이 굴러가면서 생긴 거니까 반 바퀴 굴러갔을 때 이렇게 들려가면서 생긴 이 곡선이나 나머지 반 바퀴를 굴러오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생기는 이 곡선이나 똑같은 모양이죠. 원이 굴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 바퀴 굴렀을 때 이 넓이를 계산해서 2배 하면 돼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 바퀴 굴렀을 때는 세타가 반 바퀴 파이만큼 움직인 거죠. x는 파이 r만큼 움직였겠죠. 그렇죠? 원둘레의 반. 자, 그러면 세타가 파이일 때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식을 설정해 볼까요? 한 개의 아치는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전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a라는 이 값은 인티그럴 x가 0부터 한 바퀴 2파이 r까지 그때 y를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을 세타로 바꾸면 x가 0일 때는 세타가 0이고 x가 2파이 r이면 세타가 2파이 한 바퀴. 그렇죠? 그때 y라는 것은 여기는 y의 식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걸 써주면 되고요. 그렇죠? dx를 써주면 되는데 x가 여기 있으니까 dx라는 것은 이걸 미분한 거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세타의 미분 d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해서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세타 요 값이 dx가 되죠. 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의해서 쓰면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두 개 곱해서 r제곱 이 같은 값이니까 두 번 곱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d세타.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금방처럼 여기 반만 해가지고 2배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 그대로 쓰고 반만 할 거예요. 그리고 2배. 그래서 2배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r제곱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반만 계산할 거니까 2파이 대신에 파이까지 적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식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d세타 그대로 쓰고 이거 제곱 그대로 쓸 텐데 요건 이제 적분의 기술에서 배웠죠.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값 이걸 둘로 나눈 것이 사인 반각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 2를 곱해서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제곱한 거니까 여기 2 곱해서 제곱하면 됩니다.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그것의 제곱. 그렇죠? 다 됐죠. 이제 계산할까요? 예, 여기 2r 제곱이 있었고요. 이거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되니까 4. 4가 앞으로 나갑니다. 적분기호 밖으로. 그럼 8r 제곱. 그렇죠? 그리고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을 제곱했으니까 사인 4승. 그렇죠? 사인 4승 2분의 세타 d세타. 됐죠? 예, 이제 이 적분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2분의 세타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치환 적분 배웠죠? 수학 1에서 미분끼리 같아야 됩니다. 2분의 d세타가 dt. 그러니까 d세타는 2dt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바꾸면 이 적분은 8r 제곱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4승 2분의 세타 d세타였는데 이제 2분의 세타를 t로 치환하니까 이 적분은 8r 제곱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여기 세타가 파이까지 갈 거예요. 그렇다면 2분의 세타가 t니까 t라는 것은 2분의 파이까지 가겠죠. 해서 t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 4승 2분의 세타 t라고 났으니까 사인 4승 t. 그렇죠? 그리고 d세타인데 d세타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2dt. 그렇죠? 다 됐죠. 역시 2도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요. 나가면 16r 제곱. 그리고 우리의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4승 t dt.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공식입니다. 예, 그 공식 그대로 쓰면 되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특별한 각에서 예, 특별한 이 구간에서 사인의 몇 승 또는 코사인의 몇 승 하는 것을 적분하면 예,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같은 값을 갖는데 몇 승 하는 이 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요. 짝수가 되든 홀수가 되든 이것이 분모부터 가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 4승이지요. 그래서 4분의 붙어가요. 그때 분자는 항상 분모보다 하나 작아요. 그 다음 분모가 2씩, 마이너스 2씩 해주면 돼요. 2씩 떨어집니다. 4에서 2 떨어지면 2가 되죠. 그때 분자는 역시 여기 분모보다 하나 작아요. 2보다 하나 작으면 1이죠. 그렇죠? 짝수일 때는 2분의 1까지 가면 그 다음엔 더 내려가는 게 아니고 2에서 2 빼면 0이니까 더 내려가면 안 돼요. 더 내려가면 안 되고 2분의 파이 곱하고 끝나면 돼요. 예, 홀수일 때는 그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끝내면 되고요. 예, 그게 수학 1에서 배웠던 공식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얻었던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예, 적분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식대로 4승의 적분이니까 4분의 3, 2분의 1, 2분의 파이 이렇게 곱하고 끝내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이제 전체가 계산이 됐죠? 예, 4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6입니다. 약분하고요. 남는 것은 3 파이 r제곱. 그래서 답은 3파이 r제곱이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얘기, 호의 길이 얘기를 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어떤 곡선이 x는 ft, y는 gt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때 주어진 곡선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t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자, 그렇다면 곡선의 길이 역시 수학 1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공식을 쓰면 돼요. y는 fx라고 주어졌다면 우리 아는 공식이 있죠. y는 fx의 길이, 예, x가 a부터 b까지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범위에서 적분을 할 텐데 뭘 적분할 거냐? 루트 1 플러스 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의 제곱. 그렇죠? 1 플러스 f'의 제곱 dx. 그렇죠? 자, 그렇다면 f' 하는 것은 여기 변수가 독립변수는 x고 종속변수는 y니까 결국은 y를 x로 미분한 거죠. f'x는. 그래서 f'x라는 것은 dx분의 dy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를 dx분의 dy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 이거예요. 이 호의 길이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 dx. 그렇죠? 예, 이제 dx분의 dy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경우에 바꿔주면 돼요.
조금 전에 봤듯이 dx분의 dy는 둘 다 t로 표현되니까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하고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작을 해볼까요? x가 a일 때 t가 얼마다라는 값이 있겠죠. 그 값을 알파라고 하고 x가 b일 때 t의 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t의 범위로 이 적분이 바뀌었어요.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렇죠? 루트 1 플러스 dx분의 dy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로 바꿔서 이것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dx인데 dx를 약간 조작을 하면 dt분의 dx에다가 dt를 곱하면 dt 약분되고 dx만 남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조작을 합니다.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여기 분모 dt분의 dx의 제곱이 분모가 되죠. 이걸로 통분해 볼까요? 그렇다면 루트 안에는 dt분의 dx의 제곱분의 1은 분모 분자 같아야 되니까 똑같이 분모를 써주면 됩니다.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여기 있는 건 dt분의 dy의 제곱. 그렇죠? 예, 이제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근데 여기 분모를 보니까 루트 dt분의 dx의 제곱이죠. 루트 그 안에 제곱, 이 안쪽에 있는 제곱 안쪽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그냥 나가면 되지만 0보다 작으면 부호 바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절대값 dt분의 dx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에 있습니다. 예, 절대값 dt분의 dx가 분모에 있는데 여기 곱하기 dt분의 dx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고 나면 이게 0보다 크면 플러스 1. 그렇죠? 같은 값이니까.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부호 바꿨으니까 약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는 dt분의 d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가 t에 대해서 증가함수다라는 거고, 그렇죠? 0보다 크다는 증가함수. 그렇죠? 0보다 작다라는 건 도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증가함수다 그러면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렇죠? 감소함수다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변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마이너스 1 하는 것하고 순서 바꾸는 것하고 바꿔버리면 어쨌든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것은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놓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설정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알파를 작은 값, 예, 베타는 큰 값을 그냥 써주면 돼요. 그렇죠? 예, t의 범위에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남는 것은 이걸 적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식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즉 알파에서 베타는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dt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예제 6번 한번 볼까요? 물결선 x가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가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 물결선의 한 개 아치의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역시 한 개 아치니까 이렇게 원점부터 한 바퀴 굴러갔을 때 x의 값이 2파이 반지름 r이니까 그러면 변수 세타로 두면 세타는 2파이까지 움직일 때 그렇죠? 이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역시 대칭이니까 반쪽만 해서 2배 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걸 2배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매개 변수는 파이까지 움직였을 거고요. 그렇죠? x로 표현한다면 x가 파이 r까지 움직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왼쪽 이 길이를 구해서 2배 할 거예요. 전체 길이를 역시 적분으로 표현하면 그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랭스란 뜻으로 L은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는 이 한 바퀴를 다 굴러가면 0부터 2파이까지예요. 그렇죠? 2파이까지 루트 d세타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세타분의 dy의 제곱 d세타다. 그렇죠? 예, 해서 우선 식을 먼저 만들어 보면 d세타분의 dx는 x를 세타로 미분한 거니까 r 곱하기 세타 미분하면 1,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그것 전체 제곱. 그렇죠? 플러스 d세타분의 dy. 예, y를 세타로 미분하면 곱해지는 r 그냥 곱하고. 그렇죠? 1은 미분하면 0이고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그래서 y를 미분한 것은 r 사인 세타. 그래서 그 미분한 것의 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식이 설정이 됐어요. 그렇죠? 자,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뒤쪽의 제곱도 r제곱, 앞에 것의 제곱도 r제곱. 그렇죠? 그럼 루트 안에 r제곱이 묶여 나와요. 그렇다면 루트 r제곱, r은 반지름이니까 0보다 큰 값. 그러니까 그냥 r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까지 나가면 되죠. 그렇죠? 해서 r 밖으로 나갔고요.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나가고 나니까 안쪽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렇죠? 이걸 제곱하면 1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죠.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죠. 그럼 앞에 1이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루트 안에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남았어요. 그렇죠? 역시 루트 2, 루트 안에서 2를 묶어내면 루트 2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요. 앞에 r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루트 2 나가면 루트 2r. 그렇죠? 그리고 남는 것은 2는 묶어놔서 나갔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죠? 해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적분.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곡선의 길이를 계산한 건 이 식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쪽만 해서 2배 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반쪽만 계산할 거니까 파이까지만 적분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2배 해주면 되니까 앞에 루트 2r에다가 2배해서 2루트 2r.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아까처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바꿀 수 있죠?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예요. 그렇죠? 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똑같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적분만 계산하면 이 곡선의 길이가 되죠.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예, 역시 루트 2가 있으니까 루트 2가 나갑니다.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지요. 거기 2를 곱하면 4가 되죠. r도 있으니까 4r.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루트 2 나갔으니까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니까 당연히 2분의 세타라는 것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일 거고요. 거기서 사인은 당연히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은 플러스 값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제곱이니까 루트하고 제곱하고 그냥 상쇄하면 되죠. 절대값 필요 없죠. 그렇죠? 해서 상쇄되고 사인 2분의 세타만 남았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적분은 4r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2분의 세타 d세타. 됐죠? 역시 2분의 세타를 t로 치환합니다. 치환하면 2분의 d세타가 dt니까 d세타는 2dt. 그렇죠? 이제 범위 바꾸면 됩니다. 4r. 예, 그리고 세타가 0이면 2분의 세타도 0, 0부터. 하지만 세타가 파이가 되면 2분의 세타는 2분의 파이까지 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2분의 세타는 t라고 놨으니까 p적분 함수는 sin t. 그렇죠? 거기다 d세타 곱하면 되는데 d세타는 2dt. 그렇죠? 예, 다 바뀌었네요. 다 됐죠? 2는 상수니까 나가고요. 나가면 8r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t dt. 그렇죠? 역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특별한 구간에서 sin 1승의 적분이죠. 그렇죠? sin 1승의 적분은 역시 공식대로 계산하면 1이지요. 그렇죠? 예, 해서 8r하고 1 곱하면 8r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번 시간은 마무리했고요. 금방 얘기했던 이 특별한 적분에 대해서 공식을 하나 써주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공식 연습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용했던 공식 예,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n승 x dx나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n승 x dx 이건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n이 짝수가 되면 이 값은 n분의 n-1 곱하기 n-2분의 n-3 곱하기
n-4분의 n-5 곱하기 이렇게. 자, 그런데 n이 짝수니까 n-2도 n-4도 2씩 빼고 4씩 빼고 해도 다 짝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짝수가 쭉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6 거치겠죠? 그렇다면 6분의 5, 그 다음은 4, 그렇죠? 4분의 3, 그 다음은 2, 2분의 1. 짝수일 때 2분의 1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은 2분의 파이를 곱하고 끝이에요. 됐죠? 자, 홀수일 때는 역시 n분의 n-1 똑같습니다. 분모가 n부터 시작하는 것. n-2분의 n-3 똑같아요. n-4분의 n-5. 자, 그런데 이번에는 n이 홀수니까 n-2도 n-4도 다 홀수예요. 홀수니까 둘씩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5. 그렇죠? 그럼 5분의 4. 그 다음은 3, 3분의 2. 그렇죠? 예, 3분의 2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1 곱하고 끝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자, 여기 똑같은 거니까 사인 가지고만 얘기를 해볼게요. 코사인도 똑같아요. 이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1승 x. 이건 1입니다.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예요. 어렵지 않죠?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3승 x dx. 이건 3분의 2입니다.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4승 x dx. 이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보면 다 알겠죠?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5승 x dx는 이것은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